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우리는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하죠. 저 무수한 별들 중에 과연 우리만이 유일한 존재일까요? 수천억 개의 은하가 펼쳐져 있고 그 안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상상해왔지만 현실은 끝없는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다채로운 외계인의 모습과 실제로 마주하는 우주의 고요함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이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을 품어야 할까요?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노력과 논리를 동원해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왔고 또 왜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신화 속 존재나 신비로운 생명체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시선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과학적인 탐구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7세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달의 표면과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하며 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듯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탐험하려는 끊임없는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열망은 구체적인 외계 생명체 탐사 노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계 행성의 존재가 확인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인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많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안한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 내에서 통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해보려는 시도였죠. 행성 형성률, 생명체 발생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등 여러 변수를 곱하여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하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대입해보면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심지어 수십만 개에 달하는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토록 높은 확률이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과 만나거나 적어도 그들의 흔적을 발견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와 광활한 공간을 생각하면 어딘가에서 분명 신호가 오고 갔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침묵뿐입니다. 이처럼 드레이크 방정식의 높은 예측치와 현실의 침묵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괴리,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끌게 됩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이 수많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점치지만 왜 우리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괴리가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1950년 어느 여름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엘리코 페르미 박사의 식탁에서 이 의문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그는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everybody? 드넓은 우주 공간은 놀랍도록 고요하기만 하죠. 페르미 박사의 이 단순한 질문은 인류에게 우주적 고독감과 함께 풀기 어려운 거대한 수수께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 침묵의 이유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설 중 하나는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나아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가진 조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기적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부의 위험한 환경을 피해 적절한 외곽에 자리 잡았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것도 행운입니다. 게다가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지구 내부의 판 운동은 대기를 안정화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순환시킵니다. 거대한 다른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까지 하죠. 이 모든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고등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수억 분의 1 확률로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요. 그러니 다른 행성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조건이 갖춰지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가설은 대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생명의 탄생부터 지적 문명으로의 발전, 그리고 은하계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생명체가 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 즉 필터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필터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혹시 생명체가 처음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일까요? 아니면 단세포 생명체가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단계가 엄청난 난관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일까요? 만약 이 필터가 인류가 이미 넘어선 과거의 단계에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대필터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단계라면 어떨까요? 핵전쟁이나 기후위기, 혹은 자원 고갈처럼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알 수 없는 우주적 재앙이 우리 문명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필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상상은 동물원 가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마치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야생동물을 멀리서 관찰하듯 고등 외계 문명이 아직 미성숙한 인류 문명을 보호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일종의 우주적 동물원처럼 우리를 격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며 우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접촉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미묘한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외계인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지구 생명의 기원이 사실은 외계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의 씨앗이 소행성이나 해성을 통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도착하여 생명 활동을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판스페르미아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조상 역시 넓은 의미에서 외계 생명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설은 외계 생명체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만 여기던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의 보편성과 연결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기원이 우주와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우주와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주 어딘가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에게까지 도달했을지 모른다는 가설까지 살펴봤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페르미의 역설이죠. 드넓은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고 그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도 많을 텐데 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분명한 신호도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이 거대한 침묵 앞에서 인류는 고뇌하며 다양한 이유들을 상상하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희귀한 지구 가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가설은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번성하기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극히 드문 조건을 기적적으로 갖춘 행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물과 적당한 온도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해줍니다. 또한 강력한 자기장이 유해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고 판 구조 활동이 대기 조성을 조절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순환시키고 있죠.
심지어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혜성이나 소행성을 대신 막아주는 우주 청소부 역할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적 생명체가 출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주적인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가설은 대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흔하지 않은 이유가 생명의 진화 과정 어딘가에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벽은 마치 생명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대한 필터와 같아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대필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운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만약 대필터가 이미 우리의 과거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무생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 발생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거나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 혹은 지능을 가진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극소수의 행운아인 셈입니다. 이 경우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드문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대필터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기술적인 한계나 자원 고갈, 혹은 핵전쟁 같은 자멸적인 재앙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적인 대재앙이 모든 고등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필터일 수도 있겠죠. 이 가설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필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모두 스스로를 파괴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인류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물원 가설이라는 조금은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외계 지성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의 동물을 관찰하듯이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지구를 하나의 자연보호 구역처럼 여기며 우리 인류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하며 우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가 접촉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미묘한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문명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하여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접촉하기에는 너무 이른 존재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으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이처럼 다양한 가설들이 우주 속 외로움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가운데 인류는 여전히 저 드넓은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탐사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마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대기를 샅샅이 분석하며 생명활동의 미세한 신호를 찾아 헤매듯이 말이죠. 산소나 메탄 같은 생명활동의 흔적을 분광 스펙트럼에서 포착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멀리 떨어진 외계 행성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태양계 안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들을 찾아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처럼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 아래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바로 그 희망의 장소들입니다. 그곳의 깊은 심해에서는 지구의 열수구 생명체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탐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가설들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었지만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과학, 철학,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과 이 우주가 품고 있는 경이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의 불꽃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홀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향한 인류의 탐색과 호기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눈을 돌리고, 상상하며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려 노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